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무지개 원리라는 책 가져왔어요. 이 책은 되게 나온 지 오래된 책이고요.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인데 제가 인제소에 읽게 되었어요. 이 책을 중고 서점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했는데요. 짠! 잘 안 보이는데 1,800원에 샀어요. 이렇게 유명한 책을 이제서야 읽게 된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중고로 살 수 있어서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읽었어요. 너무 감동적이라서. 이 책은 발간된 지 1년 만에 100쇄 이상이 찍힌 그런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예요. 와, 이분이 신부님? 차동엽 신부님이시고,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막 그 몰입되고 되게 감동받고 그런 책이었습니다. 무지개 원리, 이 책은요, 자녀 양육의 교과서, 모든 성인들의 행복한 성공의 매뉴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쇄를 기념하여 개정판을 냈고요. 저는 이제 개정판을 지금 읽었죠. 이걸 읽으면서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 한계 인간이 무한계 인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옥황상제에게 이런 소원을 빌었대요. 우리나라가 아직 좀 이렇게 발전이 좀 없으니까 천재 3사람만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뭐 재밌는 꽁트 같은 이야기 같아요. 옥황상제는 잠시 생각하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고려하여 아인슈타인, 에디슨, 퀴리 부인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주었으나 시간이 지나도 한국의 발전에 진전이 없자 3사람을 찾아가 보았다. 먼저 아인슈타인을 만나보았더니 그는 대학에도 못 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다. 옥황상제가 이유를 물었더니 아인슈타인은 수학에 가장 자신이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했다. 다음으로 에디슨을 찾아갔다. 에디슨은 원래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잘 되었겠지 했더니 그는 골방에서 육법 전서를 읽고 있었다. 법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발명은 했는데 특허를 얻기가 어려워 특허 관계법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퀴리 부인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여자라고 교육도 잘 안 시켜주지 않고 잘 써주지도 않는군요. 이게 이제 비꼰 거예요. 한국의 교육열이 전 세계 1위. 그리고 정말 뭐 올림피아드나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가면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수재였던 학생들도 대학에만 가면 둔재가 되고 마는 게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성인 공부 같은 것도 안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꼬집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테레사 수녀와 함께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가서 진짜 불쌍한 사람들과 눈코 뜰 새 없이 봉사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힘쓰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은 불평불만했대요. 뭐 이렇게 삶이 재미가 없지? 왜 난 성취감이 없지? 왜 행복하지 않지? 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면서 행복해졌대요. 자원봉사를 하면 월급이 2배로 늘어난 것처럼 행복하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수명도 더 길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 더 오래 산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애완동물과 살면 더 오래 산다 이것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기분이 좋을 때 선행도 더 잘하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좋아지고 선행도 잘하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는 요즘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발견했어요. 집에 이제 외국인 선생님과 함께 홈스테이로 살고 있잖아요. 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충 먹을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입에도 맞지 않는 음식인데 정말 대충 주면은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밥을 하니까 밥을 하는 내가 너무 멋지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는 거, 뭐 아이를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마음 먹으면 기뻐요. 근데 이거 내가 할 일 아닌데 나 밥하는 거 말고 일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불행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봉사를 하는 삶,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삶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보고 와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가치 없고 거짓된 예언들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으로 남아서 우리를 속박한다. 인간의 마음은 자기의 선천적인 운명이 좋다고 하면 교만해지고 나쁘다고 하면 낙심하기 쉬운 법이다. 그리고 교만이나 낙심,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좋지 않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사주와 제 이름이 별로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좋다고 믿어요. 왜? 저는 저의 장점만 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이렇게 외모적이라든가 저의 재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별로인 게 있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난 장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너 이러이러한 부분이 나빠, 이런 단점이 있어, 뭐 사주가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속으로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런 걸 믿는 것이 위험하지, 이런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남아메리카 강에 사는 육식어 피라니아를 수조에 넣고요, 가운데 투명한 유리판을 막아 놓는데요. 그럼 가다가 계속 유리판에 머리를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나중에는 유리판 근처에만 가도 되돌아온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몇 주일 후에 유리판을 치워버려도 이 피라니아는 자유롭게 헤엄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가 끝이야. 나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인가요? 아니죠.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유리판들이 있었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지 않고 도전하지 않고 멈춰 있죠. 부모나 선생님이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말들, 저도 이제 부정적인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완전 낮추는 말. 너는 이 대학에 가지 못할 거야. 넌 이것을 하지 못할 거야. 넌 그런 것과 어울리지 않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저 어렸을 때 아니면 뭐 몇 년 전에 저를 봤던 사람은 상상하지 못한 걸 거예요. 왜? 남들이 보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남들이 불가능해 라고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 유리판을 걷어내고 유리판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쓰시타 고노스케는요,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전기 창업자죠. 신입사원 면접 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까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았고요.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은 전부 채용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이 좋았다라는 건요, 내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야 라는 뜻이죠. 자, 그런 사람은요, 주변에 대한 감사가 있대요. 뭐 땡스 갓 이런 것도 괜찮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흔히 운이 좋았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요, 정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상사를 참 잘 만났어. 부하 직원이 참 유능했어. 뭐 부모를 잘 만났어. 우리 배우자가 참 나를 서포트를 잘해줬어. 혹은 난 시기를 잘 만났어. 타이밍이 좋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시대를 잘 타고났어. 이런 것도 괜찮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남과 똑같은 상황에서도 남보다 더 많이 감사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 무조건 운이 좋아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밤 11시 라이브 방송 때마다 왜 춤을 춰요? 운이 좋아지려고. 정말 운이 좋아지고 있고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아이가 네 손가락으로 태어났다면, 두 다리가 없다면 어떻겠어요? 절망적이겠어요? 희망이 있겠어요? 대부분 아마 절망에 빠질 겁니다. 어떻게 키우지?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망하고. 하지만요,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잘 알려져 있는 이희야, 저보다 이제 나이가 2살 어려요. 이분은 10손가락에 다 있는 사람이 치기도 힘든 쇼팽의 즉흥 환상곡을 연주하고요. 근데 이 엄마가, 이 부모가 대단해요. 그녀는 연필이라도 쥘 수 있게 하려는 부모의 바람으로 7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다. 자기 자신조차도 피아니스트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부모는요, 아이가 장애가 있는데도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죠. 방치하거나 아무 교육도 시키는 게 아니라
아무 교육도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글씨도 써야지 뼈가 2개밖에 없는 아이에게 글씨를 쓰는 걸 꿈꾼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것을 꿈꾸었어요. 자, 부모가 아이를 무한계 인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 할 수 있어. 너 10손가락 아닌데도 다 할 수 있어. 자, 무한계 인간 맞죠? 부모가 아이를 한계 인간으로 바라보았다면 야, 2손가락으로 무슨 글씨를 쓰고 피아노를 쳐.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야단치며 가르쳤을까요? 야, 너 못한다. 그거밖에 못 쳐? 연습 더 해. 너 왜 이렇게 피아노 실력이 안 느니?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2개밖에 없는 손가락이니까 아우 참 잘한다. 대견하다 우리 희아라고 칭찬을 했겠죠. 잘한다 잘한다 해서 이 아이는 정말 무한계 인간으로 피아니스트가 됐습니다. 우리도 긍정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돼요. 충분히 다 이룰 수 있어요. 힐튼 호텔 창업자 콘레드 힐튼에게 이렇게 어떤 기자가 성공 방법을 물었대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있던 $5짜리 쇠 막대기를 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막대기를 그냥 두면 아무 데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 쇠 막대기로 말발굽을 만들며 $10 50센트를 벌 수 있고 바늘을 만들면 $3,250를 벌 수 있고 용수철을 만들면 $250만 벌 수 있습니다. 뭐 일반 용수철은 아니고 막 배라든가 큰 기관에 들어가는 그런 특수한 용수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돈 버는 법 있겠죠, 분명히. 자, 누군가는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요. 금융, 그 안에다가 뭐 있죠? 토스 같은 금융을 넣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가, 나보다 좀 어리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지혜가 많은 어떤 지식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더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같은 사람 만나고 똑같은 얘기만 하면은 이런 아이디어, 용수철을 만들어서 많이 벌 수 있다고 이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뇌 속에 그런 거 입력해야 되죠. 어떤 거지가요, 연필을 팔고 있었대요. 거지가 연필을 주자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 말 한마디에 거지는 그래 나는 거지가 아니야. 길거리에서 돈 $1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주는 사업가라고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짜 나는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사업가가 됐대요. 뭐 때문에? 그 말 한마디. 당신도 나와 똑같은 사업가입니다. 제가 강남역 4번 출구로 갈 일이 종종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와우라는 풍선껌을 파는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는 껌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돌고 계세요, 대부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지만 아무도 껌을 사주지 않고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그 할머니의 껌을 사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저분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에 있지만 껌을 팔지 못하고 계시구나. 내가 좀 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를 내고 껌 2통을 삽니다. 이렇게 그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나는 껌을 팔고 있어. 거지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돈을 달라고 하는 거랑 물건을 주고받는 거랑 저는 그 자존감 이런 게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도와주실 때 그렇게 작은 물건이라도 파시는 분이 있으면 좀 지갑에 현금이 좀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그분 제가 몇 년째 지금 계속 보고 있죠. 예. 건강하게 잘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구경하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폭포의 물을 마셨대요. 그런데 돌아서는 순간 포이즌이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독을 마셨다는 생각에 갑자기 창자가 녹아내리는 듯한 아픔을 느껴서 병원을 급하게 갔대요. 선생님이 막 웃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포이즌은 영어로는 독이지만 프랑스어로는 낚시 금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들은 환자는 아프던 배의 통증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몸으로 오는 거예요. 치킨 닭뼈를 먹고 제가 배가 아팠던 경험이 있어요. 치킨 닭뼈를 삼키고 나서 내 창자는 찢어져서 죽을 거야.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개가 닭뼈 먹고 죽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되게 닭뼈를 먹고 우울하면서 배가 아팠던 기억이 있고요. 바늘을 잃어버리고 온몸이 따가웠던 기억이 있어요. 밤새. 언제까지? 그 바늘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서 책을 뭐 그때 이런 걸 보지 않았지만 생각이 고통을 만든다라는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살면서 그래 생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야 라고 자각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생각은 아픈 고통을 그대로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분이 강의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왜 공부를 해야 되냐고 왜 책을 읽어야 되냐고 질문했대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어떤 저주를 받게 될까요? 알던 사람 알다가 쓰던 물건 쓰다가 죽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되면 나의 범위를 넘어서는 만남들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되죠. 광활한 정보의 세계 속에서 지극히 제한된 정보를 갖고 사는 것은 마치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단어가 써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자, 한번 들어보세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간에게 알던 사람 알다가 쓰던 물건 쓰다가 죽는 것은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제가 늘 하죠.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다 우리는. 근데 알던 사람 알다가 쓰던 물건 쓰다가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도 만나보고 더 좋은 물건도 한번 써보고 그러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한 정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한 정보 이런 것들. 빌 게이츠가요 7살 때 제일 즐겨보던 책은 세계대 백과사전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독서 영재 1호 최푸름의 아버지인 푸름 아버님도 어린아이에게 백과사전을 주라라고 아주 막 수십 년 전부터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이 어렸을 때 중고로 이제 백과사전을 사가지고 집에 꽂아놨죠. 어린아이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봅니다. 예를 들면은 차에 관심이 있을 때 차가 나오는 페이지만 보거나 보석에 관심이 있을 때 보석이 있는 페이지, 보석 하면은 거기에 보석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이 좋은 점 여러분 아기들이 분류를 빨리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이게 꽃의 종류구나. 이게 보석이란 종류구나. 아 이게 자동차에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동차 역사도 간단하게 나와 있죠. 세계의 많은 천재들이 모두 백과사전을 봤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작가님으로부터 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천재를 만드는 방법이 백과사전 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일반 이런 책이 아니라 백과사전을 봐야 된다. 그래서 글렌도만 박사님, 뇌 장애아도 지능을 높게 만든 아이의 지능은 무한하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죠. 이 박사님이 백과사전 지식을 0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하기도 했어요. 이거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키워드 푸르미 교육연구소 그 다음에 뭐 글렌도만 박사님 이런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로 어떤 세일즈맨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 가봤어요. 신발 파는 사람이. 아프리카인들은 모두가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맨발로 다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정보를 보냈대요. 신발 수축 불가능, 가능성 0%, 전원이 맨발임. 그리고 또 한 사람은요, 이렇게 정보를 보냈대요, 회사에. 황금 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때요? 완전 다른 생각. 누가 부자가 될까요? 누가 잘 살고 누가 행복할까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행복한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 책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떤 분이 무명 작가로 책을 냈는데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이런 광고를 냈대요. 신문에.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찾습니다. 저는 스포츠와 음악을 좋아하고 성격이 온화한 청년입니다. 제가 바라는 여성은요, 최근 서머셋 모험이라는 이 소설에서 주인공과 닮은 사람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과 닮았다고 생각되면 연락을 주세요라고 신문에 적었대요. 이 광고가 신문에 나가자마자 이 책은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어떤 서점에서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마케팅의 천재. 자, 우리가요,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많은 책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라. 실제는 없는데도 뇌가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머릿속에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릴수록 그 이미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명예, 행복, 여행하는 모습, 맛있는 거 먹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이런 거 다 이미지를 떠올리며 가질 수가 있어요. 책을 읽으면 여기는 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를 떠올리기 아주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다에 빠졌어요 하면 우리는 바다를 떠올리고요. 사과를 먹었어요 하면 사과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독서가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좋죠. 뇌는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하게 느끼면 좋습니다. 좋은 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나쁜 걸 느끼면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부정적인 거, 아주 끔찍한 것들은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90년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가장 후회가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두 동일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더 모험을 해보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떤 책에는 더 많이 사랑할 것을 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험. 그지같이 도전해볼 걸, 완벽하게 하려고 기다리다가 혹은 내가 부족함이 탄로날까봐 참았는데, 그래서 저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저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는 선에서는 많은 도전을 합니다. 그게 직업이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뭐 새로운 일이든 뭐 유튜브, 뭐 SNS, 뭐 anyone 다 할 수 있죠. 제가 뭐 작년에는 보험회사에도 입사했었고요. 뭐 새로운 도전, 뭐 새로운 방송, 새로운 만남, 이런 거, 새로운 사업 이런 거 해볼 수 있어요. 생명과 재산에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 내가 성공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꿈을 이루려면 그 과정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롤모델을 할 때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지 같고 허술하고 그런 사람을 해야지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즐겁게 따라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라. 우리 잠재의식에 강한 확신을 둬야 됩니다. 더 이상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라는 말보다는요, 나는 금연가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나는 금연가다. 이미 이제 확언을 해버린 거죠.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말도 좋습니다. 자, 말을 하면요, 누가 들을까봐 말을 잘 못해요.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우리는 막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가 많으니까요. 종이에 적으면 정말 좋아요. 나는 금연가다. 나는 아름답다. 나는 독서가다. 나는 유명하다. 유명해지고 싶다면 유명하다라고 적으세요. 자, 어떤 건축 공사장에 인부 3사람이 있었대요. 한 철학자가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벽돌을 쌓고 있소이다 라고 했고요. 그 옆 사람은 벽을 쌓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마지막 사람은요, 성당을 짓고 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3사람의 미래가 어떨까요? 완전 달라요. 첫 사람은 벽돌 힘들어. 마지막 사람은 어때요? 근사한 성당을 떠올리면서 지치질 않는 거예요. 막 기쁘고. 그럼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성공합니다. 돈을 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을 모으고 있어요. 힘들어. 돈도 안 써야 되고 참아야 되고 1,000만 원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모아서 뭐해? 라고 하면서 모으는 거라. 집을 사고 있어요. 난 지금 3억짜리 집을 사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이런 사람과 나는 10억, 20억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과 얼마나 달라요. 저는 1,000만 원을 모을 때부터 부자를 꿈꿔왔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았어요. 왜? 난 무조건 부자 될 때니까. 언제까지 돈을 모아요? 부자 될 때까지 모을 거니까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난 그게 60이든 70이든 80이든 할 거니까. 그리고 100살까지 우리가 10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마을 먹었죠. 어떤 거지가 있었대요. 뉴욕의 공원에. I'm blind.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걸고. 아무도 그 사람에게 적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거지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 그냥 스쳐 지나가죠. 자, 누가요? 그 사람 목에 있던 글씨를 바꾸어 놓고 자리를 떠났대요. 그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돈을 준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 글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Spring's coming soon, but I can't see it. 봄이 오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볼 수 없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봄이 오면은 날씨도 좋아지고 나비도 날고 꽃도 있고 막 날씨가 좋아지는데 이 사람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불쌍하다, 가엾다. 나는 볼 수 있는 걸 저 사람 볼 수가 없구나. 나는 많이 가졌구나. 난 저 사람이 줄 수 있구나. 서로 그걸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 남자가 바로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불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말하고 잘 글 쓰고 진짜 편지 하나도 소중하게 써야 되고 함부로 남을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 책을 보면 저는 참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쓰자. 내뱉은 말은 모두 부메랑처럼 나에게 돌아온다. 제가 우리 밤 11시마다 하는 그 라이브 채팅에 악플러가 간혹 들어오더라도 절대 비난하거나 뭐 비아냥거리거나 웃지 마시고 축복해주세요. 우리 함께 독서를 하면서 인생을 변화시킵시다.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라고 얘기해달라고 했더니 많은 공주님, 왕자님들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짜 그분들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거지 야단을 맞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음을 알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쓰니까 진짜 기분이 좋고 점점 더 좋은 일이 생기죠. 그리고 그분들도 김유라 TV에 들어왔다가 여기는 뭔가 좀 다른데 내가 여기에서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을 수 있겠다라고 느끼고 변화되는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다 돌아온다. 그래서 더 예쁜 말, 더 고운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이 안 보이는 데서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는 막 이렇게 시부렁거리면서 욕해도 괜찮아요. 공격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제가 이 책 너무 재밌게 읽다가 다 못 읽었어요. 시간이 다 됐고 업로드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읽다가 만 책인데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엽 신부님의 100쇄 이상, 1년 만에 100쇄니까 이제 그 이후에 얼마나 팔렸는지 전 모르겠어요. 무지개 원리 함께 읽어보았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한계인간, 우울한 사람 있으면 이 책 꼭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